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해외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해외 판매자와 소통을 해야 할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왕이면 요령을 미리 알고 대응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두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와 소통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리바바 판매자와 소통하는 방법, 또 아마존 컴플레인 접수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리왕왕을 설치하여 타오바오와 1688 판매자와 소통하는 채팅 도구를 알아보고요. 알리바바에서 판매자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존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하는 요령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왕왕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봅니다. 왕왕.taobao.com에 접속하면 됩니다. 왕왕.taobao.com에 조회를 하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은 구매자용, 우측은 판매자용입니다. 왼쪽 버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는 그냥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맥인 경우에는 상단 메뉴 여기 다운로드 받기를 클릭을 해서 맥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바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설치.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타오바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오바오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리왕왕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오바오로 가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이 아니라 중국 본토를 선택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카테고리를 선택. 그러면 이와 같이 상품 리스트들이 쭉 뜨죠. 그러면 여기에 물방울이 있다는 뜻은 파란색이라는 뜻은 지금 채팅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여기 만약에 회색이 보인다면 그 회색은 소통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판매자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로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채팅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쓸 말을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채팅을 하면 바로 되겠습니다. 알리바바 편에서도 보셨지만 타오바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채팅을 통해서 하되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짧은 문장 위주로 하고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중국어로 바꾸는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 알리바바 앱을 써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는 도구를 쓰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PC 버전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보면 여기에 있는 판매자들하고 내가 소통을 하는 건데 요 아래에는 알리왕왕의 채팅 도구들입니다. 나머지는 뭐 한국의 책과 비슷한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 말풍선은 자주 쓰는 문구를 저장해서 불러올 때 쓰는 간이 템플릿 같은 도구예요. 여기에다 이제 추가할 내용들을 추가해서 내가 말을 써놓고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불러오기 형태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가위 모양은 웹상에서 원하는 이미지 부분을 잘라서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이 도구를 응용하면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웹에 이미지를 붙여서 넣기에도 딱 좋습니다. 뭐 엑셀이나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도 붙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까요? 이런 도구들이 딱 나오죠. 전기 주전자도 있을라나요? 자, 이건 전부 셔터스톡 이미지 같은데 유료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따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이미지를 딸 때 이 도구를 써서 그러면 여기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얘를 엔터 치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여기에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가위로 캡처했던 것을 여기다 컨트롤 V를 해보면요.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되게 좋은 도구죠?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알리왕왕을 굳이 소개합니다. 캡처 도구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알리왕왕의 채팅만을 위해서 쓰는 도구는 아니고요.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타오바오나 1688의 판매자들과 대화를 해서 가격을 흥정하고 물건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에 여기에 이제 파일이라든가 여기에 그림 이미지 같은 것은 그 외부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쉽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당기면 네,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 이제 엔터 치면 바로 넘어가겠죠. 네, 어떤 엑셀 파일이나 다른 것들도 파일을 여기서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소식 기록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내가 이 판매자와 채팅을 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네, 판매자가 나중에 딴소리 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알리왕왕은 판매자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묻거나 가격을 내고하고 상품 문의나 배송 문의 등 거래하는 데 필수적이고 매우 좋은 소통 도구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리바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알리바바 판매자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알리바바 홈페이지에서 보면 마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현재 커넥션 되어 있는 새로운 것들이 9개가 있다는 것이 표기가 되고요. 메시지는 나한테 10개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트에 내가 담아놓은 상품도 지금 4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메시지로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들이 나한테 제안을 하거나 내가 물었던 대답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소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MOQ1, MOQ2를 많이 조회를 해서 그런지 주로 한 피스나 두 피스도 무조건 살 수 있게끔 상품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안 돼도 50개, 100개, 10,000개, 또 30,000개, 100,000개까지 여러 개의 MOQ를 설정해주고 있는데요. 상품을 한 개씩 살 수도 있게끔 MOQ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예뻐 보이긴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의 목적은 이런 티셔츠를 사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티셔츠 한 장을 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다가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상품을 여기에서 이와 같이 커스터마이징 해서 내 상품을 로고를 여기다 넣어서 납품을 받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리드 타임이 나오죠. 출고 시간이 한 개는 7일 정도, 그 다음에 2개에서 200개까지는 열흘이 걸리고요. 또 500개까지는 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하나에서 200개까지는 금액이 5,000원인데요.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이렇게 준수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여기에 컨택 서플라이어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상담을 하면요. 여기다가 상담을 하면 대부분 다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세 페이지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예, 라운드 티셔츠인데 이런 식으로 로고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찍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는 테일러 브랜즈나 아니면 크몽이나 아니면 미리 캔버스 같은데 아니면 스스로 포토샵을 통해서 로고를 만들고 AI 파일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에다 대고 로고를 만들어서 프린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잠깐 보면 남자 티셔츠라고 해서 잠깐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은 5,900원이고요. 무지는 싸죠. 그런데 로고가 들어간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브랜드가 돼 있는 것은 더 비싸겠죠. 무지는 당연히 쌀 수밖에 없죠. 우리도 싸게 가져오니까요. 이 폴로 셔츠죠. 웰파 코리아라고 브랜드를 붙였어요. 웰파 코리아. 그럼 키프리스에 들어가서요. 자, 웰파 맞죠? 여기 로고 조금 전에 볼게요. 요 무늬에 웰파. 그러면 이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거고요. 아이템을 한국에서 제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가격으로 보면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월등히 싸니까 중국의 공장 내지는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자기 브랜드를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하지 않아도 싸게는 주지 않겠지만 나는 이 수량을 구매를 하는데 요 가격으로 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또는 이 정도에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택 서플라이어를 클릭을 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해서 인쿼리를 제출을 하면 대답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메시지 창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커스터마이징해서 물건을 판매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 몇 개를 사면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로고를 박아주겠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아이템을 내가 선정을 했다면 이 사람들한테 나의 커스터마이징 하는 물건을 납품 받기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겠죠. 그래서 챗 나우를 통해서 소통을 하던가 아니면 컨택 서플라이어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디테일한 리퀘어먼트를 여기다가 넣고 인콰이어를 보내면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넣고 보내면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보내냐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템플릿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엑셀에다 이와 같은 것을 준비를 해놓고, 이 번역이야 뭐 구글 번역을 하든 파파고를 하든 아니면 영어가 능숙한 사람은 자기가 자체 번역을 하든 간에 어떤 항목을 물어볼 것인지는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짧은 글로, 긴 문장으로, 긴 호흡으로 번역할 생각하지 말고 짧은 번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말투도 반말체로 써서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번역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 누구누구에게 너희 회사가 계속 성장하길 바래 하고 인사한 다음에, 나는 내일연구소에 근무하는 강창호라고 해. 나는 티셔츠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현재 확장할 아이템을 찾고 있어. 나는 당신이 판매하는 품목 중 하나인 커스터마이징 티셔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또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줄래? MOQ와 단위당 가격은 얼마냐? 맞춤 포장은 제공해 줄 수 있냐? 보통 한 케이스에 몇 개 품목이 들어가냐? 또 킬로그램 단위의 각 케이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또 샘플들을 우리 회사로 보내는데 비용을 알려줄 수 있겠니? 우리 회사는 어디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몇 개를 구매하면 나의 로고를 인쇄해 줄 수 있니? 요즘은 웬만하면 잘 해줍니다. 어떤 색상과 로고 옵션을 제공하니? 또 각 주문당 생산 시간은 얼마나 걸리니? 그리고 기타 MOQ 정책이 있냐? 나한테 시간을 좀 할애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연락할게.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매뉴얼화 된 것을 템플릿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엑셀이나 이런 텍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드래그 복사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은 템플릿이 있으면 여기다 그냥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먼저 네 회사 잘 되길 바래. 나는 네일랩의 누구야, 창호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단락단락 쪼개가지고 챗에다가 같이 하면서 소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인콰이리를 낼 때 한꺼번에 붙여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네, 쉽죠? 알리바바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티셔츠에 나의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 만드는 데는 많죠. 예를 들어서 테일러 브랜즈 같은 데 들어와서 로고를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로고 폴리도 있고요, 비즈하우스에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쿨텍스, 로고 팩토리, 또 로고 디자인, 로고 메이커, 뭐 로고 만들 때는 우리 미리 캔버스처럼 스스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몽이나 오토잡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도 되고, 비즈하우스에서 선택을 해서 나만의 로고 만들기로 해서 만드셔도 되죠. 미리 캔버스하고 같은 회사예요. 아니면 라우드 소싱에서 고객 후기를 확인하고 의뢰를 해서 또 여러 개의 시안을 받아서 그 중에 초이스하는 형식으로 컴피티션을 붙여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우드 소싱의 퀄리티가 꽤 뛰어나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거를 선택해도 웬만큼 기본 이상 평타는 칩니다. 우수한 상품도 많고요. 그래서 라우드 소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로고가 확보되면, 그러면 당초 여기에 티셔츠에 내가 원하는 로고를 의뢰를 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서 물건을 납품받아서 팔면 되는데, 여기에서 로고가 붙으면 비싸져요. 항상 티셔츠가. 여긴 듀클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듀클라이가 진짜 해외에서 있는 브랜드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만든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영문을 쓰거나 내가 무지 티셔츠에서 이제 영문과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혼용을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있어 보이죠? 그러면 가격을 대부분은 10,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듀클라이를 한번 볼게요. 키프리스에서 한번 볼까요? 듀클라이 보세요. 이게 외국 브랜드가 아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듀클라이, D-U-C-L-Y. 보세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마치 해외의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죠. 출원 번호를 눌러볼게요. 이 등록 결정이 된 것은 출원 공고를 보면 팬츠, 트레이닝복, 스포츠 의류, 스키복, 뭐 보드복, 러닝복, 그래서 의류 쪽에 티셔츠까지 포함해서 듀클라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은 듀클라이라는 제품 상표명을 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죠. 나도 로고를 만들어서, 그럴듯한 로고를 만들어서 영문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걸 아까 이런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의뢰한 로고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린팅을 해서 나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몇백 장, 몇천 장을 받아서 사업자 통관으로 들어와서 팔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이 판매자와 소통할 때는 컨택 서플라이어하고 챗 나우를 통해서 소통을 하되, 내가 미리 준비한 문구를 가지고 있다가 채팅할 때는 잘라서, 아니면 인콰이리를 내야 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내서 답변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충이 중요합니다. 거의 뭐 절충 없는 것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알리바바는 이와 같이 판매자와 소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아마존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오더 내역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오더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Your Orders에서 오더, 바이 어겐, 물건을 다시 사거나 아직 쇼핑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뭐 로컬 오더, 그 다음에 물건의 오더를 캔슬한 것들, 디지털 오더, 이와 같이 항목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물건을 다시 사려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 Add to Cart를 해서 물건에 담고 결제를 하면 되고요. 여기는 아직 쇼핑이 안 됐다는 내용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직 선적이 되지 않아서 언제 물건이 오느냐, 아직 안 온 물건에 대해서 조회하고 그 다음 넥스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순조로운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마존은 하다 보면 판매자와 좀 소통을 좀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또 어떠한 불만 사항이 있는데 교묘하게 판매자가 페이크를 치는 사태도 있고 물건을 취소했다가 재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자가 배송비를 인상을 시켜서 배송비만큼 물건값을 인상시켜서 자기의 손해를 보전하려고 꼼수를 쓰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나타나요. 아마존의 정책이야 고객 위주로 고객이 뭐든지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또 고객이 행복한 만큼 판매자의 희생이 있거든요. 그러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대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의 그 교묘한 꼼수들에 구매자들이 낚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아마존에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도 컴플레인을 하면 그게 고객센터에도 컴플레인 하듯이 여기에도 물건을 주문한 내역은 대부분 다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만 그 외에도 실질적인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아니면 배송 기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뭐 여기에 표기에는 굉장히 짧게 배송되는 것처럼 표현했거나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을 물어봐야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상품을 추가로 하나 더 뭐 예를 들어서 부속품을 추가로 하나만 원래 디폴트로 돼 있는데 하나를 더 주문할 경우에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접촉할 창구가 없다든가 아니면 기타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자가 배째라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프라임 판매자들은 굉장히 나이스 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 어디에 항의해야 할 때 그때 아마존의 하단부에 내리시면 여기 헬프를 클릭을 하셔서요. 그러면 상단부에는 이와 같이 내가 구매했던 상품들이 먼저 위에 뜨고요. 이 아이템을 클릭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밑에 배송이나 또는 주문, 리턴, 또 킨들 제품 또는 이북 그 다음에 결제라든가 기프트 카드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 아니면 프라임 회원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멤버십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것들 또 로그인이나 어드레스 또 보안 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물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클릭을 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이나 주문, 리턴에 대한 것은 아까 오더 번호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것과 똑같고요. 여기 something else를 클릭을 해서 여기 I need more help를 눌러서 그럼 바로 챗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템플릿의 문구들을 클릭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내가 말할 부분들은 미리 템플릿을 마련을 해놓고 하나씩 드래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서 챗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 상품을 주문한 것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는 너는 도착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이럴 경우에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물건이 손상되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는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리턴이나 교환에 대한 문제는 얘를 클릭 뭐 다른 각각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물건들을 내가 찾았다 더 좋은 가격을 이런 것들을 항목을 클릭을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전체 패키지가 미싱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클릭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의 트랙 패키지는 딱 클릭을 해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더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얘를 클릭을 해서 조금 전과 똑같이 여기는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는
금방처럼 스타트 채팅 나우를 통해서 챗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를 미리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가급적이면 짧은 문장으로 번역본을 같이 변기해서 엑셀에다가 왼쪽 줄 오른쪽에다가 다 붙여 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어떠한 서비스도 다 아마존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마존에 이와 같이 컴플레인을 하는 행위 자체를 A2G라고 합니다. 보통 또 용어도 그래요. A2G 넣는다고 표현을 해요. A2G 컴플레인 하라고 표현보다는 그냥 A2G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끼리.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에 못 뜰 때 오프로드라고 그러는데 꼭 오프로드 걸렸다고 표현을 해요. 대표님 오프로드 걸렸습니다. 이러고 배대지에서 이야기할 때도 많죠. 그래서 오프로드 걸렸다, A2G 넣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번 강의 정리합니다. 해외 상품을 취급하는 한 해외 사이트나 해외 판매자와 소통을 해서 구매와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타오바오나 1688은 항상 판매자와 중국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알리왕왕을 쓰면 채팅하듯이 손쉽게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하거나 흥정을 하기에도 좋다. PC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둘째, 알리바바는 MOQ에 쫄지 말고 판매자에게 챗을 하거나 컨택 서플라이어를 클릭을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인콰이어리를 넣어보자. 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내 상품에 브랜딩 하기에도 좋다. 셋째, 아마존은 대부분은 마이오더에서 상품 단위로 소통할 수 있으나 특정 상품이 아닌 문의나 불편한 컴플레인 사항은 A2G를 넣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마켓은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고 불편을 접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 영상에서 방법을 이해하면 어디에서든지 비슷하게 응용할 수 있다. 우리가 해외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믿을 수 있나, 제품을 믿을 수 있나, 결제가 문제 없나입니다. 대부분은 해외 사이트의 판매자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해결이 가능한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익힌 방법으로 원활한 소통을 해서 좋은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